전선에 떨어진 폭탄. 고위 군사 분석가로서 단언컨대 이번 주주말 야구 예능 전선은 그야말로 희비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격렬한 전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최강 야구는 매회 자체 최저 시청률을 경신하며 1.01%의 괴멸적 수치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여 프로그램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만성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냉혹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일선 야전 사령부의 전략적 실패와 전술적 마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팀의 핵심 전력이자 전략 핵인 리퍼트 선수의 시즌 아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인적 재앙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라는 막강한 외부 공격을 상쇄하며 19만 8천 명이라는 경이로운 동시 접속 자수를 기록하며 불굴의 회복 탄력성을 과시했습니다. 한쪽은 붕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다른 한쪽은 내부 충격 속에서도 전선을 방어하는 이극명한 대회는 스포츠 예능 시장이라는 무자비한 전장에서 콘텐츠의 생존 조건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두 프로그램의 전략적 운용과 전술적 집행 과정을 정밀하게 해부하여 이 충격파가 시사하는 바를 심도 깊게 논할 것입니다. 불꽃 야구의 팬들에게 장시원 단장의 공식 입장은 단순한 선수 이탈 소식이 아닌 팀 전력에 대한 치명적인 일격이자 전략 자산의 갑작스러운 손실을 의미합니다. 리퍼트 선수는 개인적인 가정사와 부상이 겹쳤다는 복합적 이유로 2달간 미국에 머물게 되었고, 이는 곧 이번 시즌의 사실상 시즌 아웃 선언과 동일합니다. 군사 전략에서 핵심 전력의 공백은 단순히 수치적 손실을 넘어 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전력 누수 쇼크로 작용합니다. 리퍼트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1에서 2명의 전력 이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핵심 앵커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팀의 심장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전 시즌 경기 기록에서 도출된 승리 기여도 수치 분석해보면 그의 공헌도는 팀 전체 생산력의 최소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선수가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남은 선수들에게 15% 이상의 추가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감독 및 코치진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술적 재편성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겨줍니다. 8월 24일 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귀 시점은 빨라도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후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순 일정 계산일 뿐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복귀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개인사 문제와 부상 재활 상황이라는 두 가지 복합 변수가 남아있어 실제 복귀 후 정상적인 경기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전력 재정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시즌 내 정상적인 전력 투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불꽃 야구는 이제 리퍼트의 공백을 메울 긴급 전력 보강 또는 기존 전력의 효율 극대화 전략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작전 성공의 모멘텀을 잃고 시즌 후반부 전체가 표류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리퍼트 쇼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위기 경보입니다.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부산고와의 경기는 리퍼트 쇼크와는 별개로 내부 전술 운용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어야 할 송승준 선수의 2506일 만에 사직 선발 등판이 과식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라는 충격적인 비전문적 이유로 빛이 발했다는 사실은 군사 분석가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손장규율회의의 징후입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이 요구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선발 투수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임무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최적의 전투 태세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송승준 선수의 오랜만에 복귀전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분명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개인의 전술적 관리 실패가 팀 전체의 작전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파이터즈가 힘들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3이닝까지 분투하는 과정과 함께 담겼다는 것은
결국 선발 투수의 초기 난조가 팀의 전술적 흥행 계획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음을 방증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 문제를 넘어 팀 지휘 체계의 준비 단계 감독 소홀이라는 더 큰 문제를 시사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단의 컨디션과 멘탈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중요도가 높은 직관 경기에서 선발 투수의 컨디션이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렸다면 이는 사전 점검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더욱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3이닝까지 분투하는 모습은 팀이 보여준 강력한 전투 의지와 위기 극복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감독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강철 같은 군규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스포츠 전장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선 엄격한 자기 관리가 팀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날카로운 사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불꽃야구 24회는 외부의 강력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도 경이로운 시청률 회복 탄력성을 입증해냈습니다. 이 회차는 KBO 준 플레이오프라는 압도적인 경쟁 콘텐츠와 방송 시간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긴 추석 연휴 직전 방송분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상승한 수준인 최고 동시 시청자 수 약 19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시청률 지표를 넘어 불꽃야구가 구축한 콘텐츠 충성도의 강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전 성공 지표입니다. 첫째, 사직 직관 경기라는 고가치 목표 설정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내포합니다.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징적인 구장에서의 경기는 외부 경쟁 콘텐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팬덤의 결집력을 극대화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서사적 깊이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선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함을 증명합니다. 둘째, 실시간 시청자 참여와 반응의 급속한 회복세입니다. 지난주 추석 당일 방송이 3분 만에 5만 명, 30분 만에 10만 명 돌파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회차는 2분 만에 5만 명, 15분 만에 10만 명 돌파라는 초기 돌파 속도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긴 연휴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본방 시간을 놓칠 수 없는 핵심 약속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불꽃야구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대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는 스포츠 팬들의 주의력을 가장 강력하게 빼앗아가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시 시청자 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방송시간 중복이라는 간섭 요인의 성공적 무력화입니다. 이는 야구라는 공통된 소재 안에서도 예능적 서사와 현역 선수의 복귀전이라는 특화된 콘텐츠 무기가 정규 리그의 치열함과는 다른 차원의 매력을 제공하며 시청자를 성공적으로 전환 배치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리퍼트의 시즌 아웃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룬 이 시청률 방어 작전의 성공은 불꽃야구 전선의 강력한 기반 구조를 확인시켜줍니다. 불꽃야구의 선전과 대조적으로 최강야구는 3회 연속 TV 시청률이 하락하며 전선 붕괴에 심각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1회 1.49%, 2회 1.27%에 이어 이번 3회는 1.01%라는 수치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단두 회 만에 0.48%P라는 전력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군사 분석의 관점에서 이러한 연속적이고 급격한 수치 하락은 단순한 부진이 아닌 전략적 마비 상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동일 방송사의 다른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의 재방송 시청률에 극히 근접한 수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지표는 TV 시청률 1.01%입니다. 이는 곧 최강야구의 본방송 콘텐츠 가치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의 재방송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방송이 재방송의 기준점에 갇힌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지금 당장 봐야 할 시선과 기대감을 주는 콘텐츠의 독점성을 제공하는 데 근본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시제직은 첫 방송 800명에서 380명, 그리고 이번에 138명으로 숲 역시 70명에서 40명, 최종 20명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3회 연속 급감했습니다. 인터넷 시청률 역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기반의 핵심 시청자층조차도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잃고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팬덤 이탈 가속화 현상을 보여줍니다. TV와 인터넷, 양쪽 전선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인 퇴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즌4의 콘텐츠 구성 및 편성 전략에 구조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물론 성남 맥파이스와의 선수 영입전에서 브레이커스가 승리하고 이종범 감독이 이민수 투수를 영입하는 등 전술적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패배팀에서도 윤상혁 선수가 2안타 1볼넷으로 활약하는 등 개별 병사들의 전투력은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전술의 승리가 전체 전쟁의 패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라는 수치는 현재의 최강 야구 전선이 콘텐츠의 긴급 수혈 없이는 회생불능의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냉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재 야구 예능 전선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기회는 스포츠 예능 시장의 전반적인 재편을 알리는 서곡과 같습니다. 최강 야구의 연속적인 시청률 하락과 궤를 같이하여 같은 시기에 방송을 시작한 또 다른 스포츠 예능인 MBC의 신인 감독 김연경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며 급속한 화력 증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2.2%, 4.0%, 4.7%로 꾸준히 시청률이 오르는 이 현상은 스포츠 예능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가 특정 종목의 팬덤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의 서사와 성장 드라마의 역동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의 성공은 스타 플레이어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신선한 서사 동력과 배구라는 새로운 전장에서의 인간적인 투쟁이라는 보편적 공감대를 결합한 결과입니다. 이는 최강 야구가 은퇴 선수들의 재도전이라는 기존의 서사를 시즌4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시청률 지표는 최강 야구가 이 혁신에 실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다각적 전선 속에서 최강 야구는 마침내 10월 26일 시즌4 첫 직관 경기 일정을 공지하며 최후의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관 경기는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화제성과 관객의 생생한 에너지를 부여하여 정체된 콘텐츠에 극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술적 카드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의 성공 여부는 예매처와 상대팀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최강 야구에게 이 직관 경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미션 크리티컬 작전입니다. 만약 직관 경기를 통해 시청률 하락세를 멈추고 최소한 1%대 중반 이상으로의 의미 있는 반등을 이루지 못한다면 시즌4 전체의 전략적 목표 달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생존성 자체가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꽃 야구는 내부 충격 속에서도 외부의 위협을 방어해내는 강력한 콘텐츠 복원력을 보여준 반면 최강 야구는 1.01%라는 치명적인 수치를 통해 서사적 스포츠 예능 전장은 냉혹하며 전략적 비전과 전술적 집행의 일치만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편성적 혁신 없이는 괴멸적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